그럼 바로 3부 첫 번째 강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윈스 박철정 팀장님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네트워크 보안 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민스의 박철정입니다. 오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의 네트워크 보안 전략이라고 했는데 전략까지는 아니고요. 고려사항, 고민사항,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이런 방향에 고려를 하면 조금 더 발전적인 클라우드 환경의 네트워크 보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3개의 챕터로 설명드리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 시 고려사항,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을 어떤 상황으로 고려해야 되는지, 세 번째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솔루션을 가지고 어떻게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데일리에서 발표했듯이 가트너 2020년 22년 가트너 발표에 따르면 26년에는 1조 원 달러까지 증가한다고 보고 있고요. 국내 클라우드 시장도 25년에 10조까지, 26년에 약 12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기존의 클라우드 사업자 외에도 새로운 CSP 사업자가 증가되고 있고 MSP 사업자도 증가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린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CSAP에 대한 인증 등급이 상중하로, 그런 거가 만약에 조건이 있는 VPC만 된다면 하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글로벌 CSP도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시장에 CSP를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향후에는 존재할 수 있고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라우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서비스 운영자 관점에서도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프라 투자 관점에서 보면 신규 서비스를 오픈한다는데 이 신규 서비스가 얼마나 트래픽이 증가할지, 또는 이제 기존의 환경을 가지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 정도까지 증가할 거야, 그럼 체번치로 할 건지 아니면 평균치로 할 건지 상당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체번치를 했을 때 인프라가 엄청나게 투자해 놓고 평소에는 거의 안 쓴다, 그럼 누군가가 책임져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인프라 투자 관점 외에도 인프라 운영 관점에서 보면 사용자들에 대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왔는데 이 서비스가 너무 좋아요.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운영자를 2명 이상 줄일 수 있다, 또는 1명 정도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엄청난 큰 효과인데 불구하고 지금 도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3년 또는 4년 또는 2년을 기다려서 이 서비스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개발 부서에서 특정 시스템을 개발을 위해서 또는 테스트를 위해서 서버 환경에다가 내 서버 몇 개 넣어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운영자 입장에서는 지금 공간이 꽉 찼는데 어떻게 이 서버를 넣을 수 있을까, 상당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프리미스 환경의 서비스 운영자들은 온디맨드 서비스 체계로 가기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항상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클라우드 도입 효과를 보면 기존의 이야기했죠. 온디맨드 환경의 탄력적인 운영의 확장에 의해서 수분 내 인프라를 확장할 수 있고, 그래서 초기 구축 비용, 그 다음에 초기 운영 비용을 상당히 절감하고 본인들의 일을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디맨드 쪽으로 이전될 때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기존에는 내가 내 사이트에서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이 실제로는 공용 공간, 나한테 서비스를 할당했지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의 플랫폼 위에다 내가 올린다.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의 보안이, 기존에는 내가 볼 수 있는 바운더리 내에서만 체크했는데 특정한 공간, 내가 보지 못하는 클라우드로 넘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보안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어떻게 물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책임 공유 보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고, 두 번째는 로컬에 있는 서버도 있고 리모트에 있는 클라우드 서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멀티 환경, 분산 환경에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안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은 고민도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동적으로 변화되는 클라우드 자원들을 보안 서비스 클라우드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안 정책에 대해서 기존에는 정적 기반의 보안 정책이 변화되어야 되는 상황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안 상황이 공유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보안 위협에 대한 책임 소재, 어떻게 하면 누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향후의 사고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책임 소재에 대해서 공유 보안 모델이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 공유 모델의 기본 베이스는 뭐냐면 보시면 클라우드 자체 보안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사업자가 하고 클라우드 내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사용자가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IaaS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IaaS 그 밑에 거는 실제 CSP가 하고 그 위에는 사용자가 하는 겁니다. 파스라면 파스 단계까지는 하고 그래서 그 나왔던 모델을 보면 IaaS, 파스, SaaS에 대해서 각자 사용자 기반의 책임을 갖고 또는 CSP 사업자 관점에서 보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고려할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데이터 보안은 다 사용자 책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용자는 모든 서비스를 어떻게 받든 데이터 보안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CSP 사업자하고 자기하고 어떤 책임에 대해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SLA 하고 이를 통해서 보안 사고에서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다양한 공유 모델에 의해서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에 대한 고려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관문 보안, 에이전트 기반의 클라우드 워크로드 보안 있었는데 이게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의 보안을 해달라라는 부분을 보면 그런 기능에 대해서 클라우드 관문에 대한 보안 서비스에서 CSAB라는 그런 개념이 도입되고 이쪽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서비스망 외에도 클라우드에는 숨어있는 내부 관리망이 존재합니다. 관리망에 대한 관문에 대한 보안도 기존에도 있었고 클라우드 가더라도 이게 숨어있는 망이지만 여기도 보안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CNAP라는 이런 서비스의 개념도 향후에 확장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아키텍처 서비스에 대해서 시큐리티 데브옵스라고 해서 어떤 개발 환경에 대한 어떤 서비스에 대한 보안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의 가장 큰 문제점이란 대량의 클라우드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자 실수 또는 컴플라이언스 미준수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서비스 언속성을 위해서 상태 관리를 위한 어떤 개념까지도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멀티 서비스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봤어요. 그런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개념을 보니까 2개 이상의 개발 클라우드가 한쪽에서 쓰던 거를 그대로 저쪽에서 데이터하고 어플리케이션 이동했을 때 되는 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다. 이식성이 호환성이 완벽한 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향후에는 이런 쪽이 발전되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런데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은 지금 시스코나 다른 리서치에서 보면 82%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발전되고 있고요. 멀티 클라우드 사용하는 89% 정도가 멀티 클라우드 사용하는데 이 중에 거의 대부분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고요.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장은 2030년까지 카고가 성장률이 한 19%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된다고 하니 우리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이나 아니면 서비스 체계가 변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제 눈여겨봤던 부분을 보면 한국판 뉴질 정책에 보면 전체 100% 중에 한 15%가 클라우드 전환이 제외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온프리미스에 존재하는 시스템이 존재하고요. 클라우드 내에 했던 시스템들도 공공 클라우드 또는 민간 클라우드로 배치돼서 세 개의 서비스 팜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공공 클라우드를 썼던 모든 공공 사업자들이 자체 팜을 가지고 있고 또 민간 또는 공공 클라우드 쓴다고 하면 결론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범위 안에 들어 있고 멀티 클라우드지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변화돼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가장 키워드는 보안 관점에서 볼 때는 통합적인 종합 관제를 할 수 있느냐, 이를 위해서 일관성 있는 위협 탐지 대응, 그 다음에 사건이 발생됐을 때 해법 체계를 정확히 할 수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 관리를 위해서 올해 2023년 1월 달에 클라우드 컴퓨팅,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가이드가 나왔고요. 이걸 짧게 설명드리면 CSP는 탐지할 수 있는, VPC에 탐지할 수 있는 탐지 기술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정부 보안 관제센터하고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라. 그다음에 이용 기관 VPC는 그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하는 탐지 기술 이용해서 정부 보안관제센터하고 연계할 수 있는 거를 해라라는 가이드라인이고요. 이 두 기술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탐지 기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기존에 그 탐지 기술은 거의 대부분 클라우드는 관문에 대한 클라우드 보안관제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VPC 그 VPC 내에 있는 공공기관이 VPC 넘어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VPC 내에서는 공공기관은 2티어 이상을 해야 되는 아키텍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2티어를 가진다는 이야기는 VPC 내에도 보안 관제 서비스를 보안 탐지 기술이 적용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VPC 내의 탐지 기술을 보면 호스트 기반 침입 탐지나 뭐 네트워크 기반 탐지 기술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보기에 호스트 기반 탐지 기술은 실제 OS 위에 IaaS는 가능하지만 OS 영역 위에 있는 부분에 갔을 때 얘가 OS에 있는 후킹이나 또는 OS를 제어하거나 인터페이스 제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서비스에 따라서 호스트 기반의 그 탐지 기술은 장비, 서비스 종류를 다르게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 부분은 네트워크 탐지 장비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어플라이언스를 VM을 받아서 그 위에 탑재하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를 받든 고객이 어느 서비스를 받더라도 문제 없이 보안 서비스 받을 수 있고 또 보안 관제 정부 보안 관제 서비스하고 연계 검증이 완료됐기 때문에 실제 연동에 대해서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가 정부 보안 관제하고 연계하는 부분인데요. 기존에 보시면 실제 온프리미스에 관제하고 클라우드에 대한 관제를 일관성을 가지고 위해서는 실제 하나의 시스템에서 보안 관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벤트를 종합적으로 묶고요. 그 다음에 정보에 대한 위협 정보가 날라왔을 때 위협 정보에 실시간적으로 자기 자체적으로 온프리미스에 있는 시스템도 해야 되지만 클라우드에 있는 탐지 시스템까지 정책을 업데이트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런 탐지 기술이 공공 클라우드나 이런 시스템에서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얘가 뭐 탄력적으로 호환성이나 이식성이 좋기 위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설명드릴게 이벤트 수집 분석에 대한 어떤 기능들이 갖춰져야 되고 연계 체계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 구성에 대해서는 이런 종류의 서비스 돼야지 호환성이나 이식성 이쪽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 수집입니다. 이벤트 수집은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보면 이기종 보안 관제를 하듯이 똑같습니다. 온프리미스에서 오는 시스템의 서비스 탐지 기술하고 클라우드에서 오는 탐지 기술이 이벤트가 동일하다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클라우드에 등록된 상품들, 등록된 보안 장비들이 내가 보유한 탐지 기술과 동일하다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다른 체계에서 들어온 이벤트를 받아서 하나의 시스템에 받아서 정교화하고 정교화된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고 AI 하든 정교화를 통해서 어떤 탐지 보안 관제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이 베이스로 보안 관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도 내릴 때 두 개의 시스템의 일관적인 정책으로 내릴 수 있는 이런 탐지 이벤트 수집 분석에 대한 일관성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부 보안 관제 연계 체계는 기존에 클라우드 사업자가 자체 보안 관제 정보와 상위기관에 연계되어 있던 부분을 공공 클라우드 VPC의 방화벽을 통해서 연계해서 확장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공 클라우드 팜에 CSP 사업자가 정부 연계할 수 있는 NCS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공용으로 제공하고 이 API를 통해서 각각의 보안 장비들이 연계해서 실제 동일한 보안 정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두 가지 연계 체계가 지금 제시되고 있고 이 부분에서 검증이 완료된 검증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서비스 기술 부분인데요. 이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저희가 POC를 뭐 여러 군데 했고 KT도 계속 해갔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서비스 클라우드 플랫폼은 하나의 기술에서 발전할 수도 있지만 고객이 요구하는 요구사항 또는 클라우드 설계에 대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사이트별로. 사이트가 아니고 CSP 사업자별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오늘 이야기하는 가장 키워드가 사실 이거라고 보시는데요. 저희가 해보니까 실제 상품이 자기가 미뤄하는 상품이 있으니까 이 상품을 통해서 IDS 가지고 탐지해라 라는 요구사항에서 이런 패킷 미러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고객이 나는 모든 트래픽을 다 미러에서 주기 싫어. 내가 필요한 트래픽만 딱 정의해서 요것만 보낼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미러 에이전트를 통해서 어떤 탐지에 대한 영역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존재하고요. 세 번째는 기존에 VR을 통해서 게이트웨이 했던 게 중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얘가 라우팅 베이스의 L3 기능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떤 VPC를 가니까 VPC 내에서는 네트워크를 나눌 수가 없다. 동일한 네트워크를 써야 된다. 라고 하기 때문에 포트 포워딩이나 원암드 모드도 지원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게 뭐냐면 LB의 트래픽이 들어왔을 때 LB는 기본적으로 NAT를 수행하고 실제 데이터 헤더가 아닌 그 앞에 헤더 페이로드에 있는 데이터가 IP가 변경되고 실제 사용자 IP는 그 안에 들어가게 돼요. 데이터 페이로드 안에 들어가는데 실제 그 IP 사용자 기준의 IP는 페이로드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뭐 인계치 분석을 하든 사용자 베이스를 탐지를 하든 누가 문제가 있다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석까지 다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전체적인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물리 환경이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 관리 운영돼야 된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기술들 뭐 요구 사항들을 보면 운영 일관성, 클라우드든 언프리미스든 동일한 시스템에 동일한 정책을 가지고 동일한 뭐 수집 분석이 할 수 있는 이런 요구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구성의 플랫폼에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 다양한 제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의 제품이 다양한 클라우드를 다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구성에 대한 다양성을 기능을 제공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NCS든 아니면 다른 POC를 통해서 검증된 제품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품의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도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뒤에 바로 소개해드릴 부분이 스나이퍼 원 클라우드는 이런 기능들을 다 제공한다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클라우드 제품 소개인데요. 윈스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보안관제 KT 보안관제를 했고요. 8,000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보안관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는 이제 클라우드 공공 클라우드 전환하고 민수 사업 전환에 대해서 지금 MSP 서비스 사업자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드웨어 제품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 갔던 하드웨어 제품들이 모두 다 클라우드로 제품화되어 있고요. 이게 두 개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금 KT에 대해서 상품 등록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향후에 등록하거나 퍼블릭 클라우드가 아닌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보안관제 전문 업체이면서 보안 컨설팅 전문 업체로서 이 기술들을 가지고 클라우드 전환 구축이나 또는 클라우드 MSP 서비스에 대해서 안정적인 보안 서비스 구축, 운영까지 다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라고 자부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제품은 첫 번째 스나이퍼 TMS PCR인데요. 유해 트래픽에 대해서 패턴 베이스로 탐지하거나 야라 베이스 악성 파일을 탐지하는 시스템으로서 이런 가상화 시스템으로서 상위기관 NCS나 연결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탐지 기술이고요. 요게 이제 KT 상품으로 등록되어 있고 지금 서비스 아마 보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보는 부분이 스나이퍼 원 부분인데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스나이퍼 원이란 IPS 솔루션을 봤을 겁니다. 실제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강조하는 부분은 이거는 실제 사용되는 물리 어플라이언스하고 여기 사용되는 시스템 UI는 다 동일합니다. 노구까지 동일하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가지고 NCS 연계든 다양한 환경에서 다 검증 끝났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지금 POC 단계에 있는데 KT는 하반기에는 아마 이 상품이 등록돼서 원으로 아마 상품 마켓플레이스에 등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엔진파이어나 aptX 이런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에 있던 것들이 다 소프트웨어 VM 베이스로 서비스를 등록했기 때문에 파이어는 VPN 베이스의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 베이스에 차단할 수 있고요. aptX는 aptX 공격 탐지를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야기드린 저희 상품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해서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솔루션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관문에는 저희 윈스 스나이퍼 제품으로 쓰고 VPC 안에 있는 티어 간의 구분을 통해서 보안 서비스도 저희 윈스의 보안 솔루션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개의 솔루션이 동일하면 실제 보안 관제나 인프라 관제 서비스의 운영에 효율성이 올라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 접속자, 고객이나 고객 협력사, 고객 업무망 또는 연계기관이 VPN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고객 관리를 위한 관리에 대한 VPC도 저희 제품을 가지고 구성한다면 큰 문제 없이 무리 없이 서비스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발표를 제가 발표 부분 다 마쳤는데요. 하여튼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실 올라올 때는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요. 발표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